한국 경제의 발목 잡는 기업. 정부 실패가 만든 최악의 구조조정. 현대전자 부도 위기. 국민 동전주 하이닉스. 25년 전 한국에서 가장 욕을 먹던 기업. 망하기 직전의 회사였고 주가는 125원짜리 동전주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 말하던 기업. 그 기업이 지금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직원 1인당 연봉 1억, 성과급, 세계 메모리 1위, 그리고 인류의 AI 혁신을 만들어내는 회사. 도대체 이 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일부 탄생, 현대전자의 꿈. 이야기는 1983년으로 돌아갑니다. 현대그룹이 현대전자라는 이름으로 처음 반도체 산업에 도전한 때입니다. 당시 현대전자는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스플레이, 반도체까지 종합전자기업을 꿈꿨습니다. 국내 전자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던 대기업. 하지만 이 꿈은 곧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2부 IMF와 빅딜. 가장 잔혹한 순간. 1998년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IMF. 모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 정부는 산업을 통폐합하기 위해 빅딜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구조조정 카드를 꺼냅니다. 그 대상에 오른 기업은 현대반도체와 LG반도체. 결국 정부는 두 회사를 합쳐 현대가 살아남고 LG반도체가 사라지는 결정적 선택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합병을 위해 떠안은 막대한 부채, 반도체 가격 폭락, 그리고 현대그룹 내부의 분열. 2000년 현대전자는 매출 4조 원, 적자 5조 원, 부채 7조 원. 사실상 부도 기업이 됩니다. 3부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꾸고 해외 매각을 준비하다 2001년 현대전자는 해체됩니다. 그 전에 위에 새로운 이름 하이닉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이닉스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새 출발이 아니라 해외에 팔기 위해 만든 회사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 이 기업은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압력.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2002년 4월 마이크론의 4조 원의 매각이라는 안이 이사회로 올라옵니다. 모두가 매각을 찬성하던 분위기. 하지만 이사회는 이 안을 부결합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 넘기지 맙시다. 독자 생존을 선택합니다. 그날 무너져가던 회사는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외쳤습니다. 4부 뼈를 깎는 워크아웃, 그리고 기적의 흑자. 워크아웃 돌입. 은행이 대주주가 되고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구성원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전쟁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하이닉스는 기적처럼 흑자로 돌아섭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달성. 하지만 이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부 다시 찾아온 절망. 2차 치킨 게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디램 가격은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업계 1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돈을 버는 회사가 없던 지옥같은 시장. 하이닉스의 주가는 6,700원까지 추락합니다. 은행은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었고 회사는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6부 SK의 등장. 운명의 인수. 2008년부터 시작된 매각 작업. 그 끝에 남은 후보는 SK그룹과 STX그룹. 우여곡절 끝에 2011년 SK가 이 기업을 품기로 결정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인수가 확정된 후 직접 본사를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SK그룹 회장으로서 하이닉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7부 재탄생, 재무 정상화와 엔지니어 중심 문화. 인수 직후 SK는 2조 3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오르고 자금 조달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SK는 처음으로 엔지니어 출신 CEO 박성욱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그는 기술과 협업을 중시하는 SK하이닉스의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치열한 내부 경쟁보다 중요한 건 서로 믿고 토론하며 기술을 밀어붙이는 문화였다. 8부 HBM 실패한 기술의 10년 반전. SK하이닉스의 기적은 한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HBM.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 하지만 HBM은 당시 게임용 그래픽카드에 쓰였고
그 제품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HBM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주도권도 삼성전자에게 넘어가며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커집니다. HBM은 돈만 먹는 애물단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AI 시대가 와서 HBM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9부 AI 시대의 개막 그리고 대폭발. 2022년 11월 챗GPT가 세상을 바꿉니다. 엔비디아는 AI 학습용 GPU 생산을 폭증시켰고 그 핵심 부품은 HBM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엔비디아가 요구한 물량을 맞출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단 한 곳, 10년 넘게 묵묵히 HBM을 이어오던 SK 하이닉스 뿐이었습니다. 2023년 7조 손실을 냈던 회사가 2024년 23조 영업이익, 2025년 42조 예상. 반도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고 취업 선망 기업이 된 이유. 125원의 동전주에서 세계 1위의 AI 메모리 기업으로 수많은 구조조정, 부도 위기, 인수, 기술 실패와 재도전, 그리고 기술을 포기하지 않은 엔지니어들. 오늘날 대학생들의 최고 선망 기업이 된 이유는 단 하나.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는 한국 기업사에 남을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이자 기술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